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건물이 도립 직업 고등학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빈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도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다가 이제 여기 레지던시가 있는 창작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가 경기도 미술관장 할 때에 그게 실현이 됐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이런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그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개관하게 해주셔서 아직도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미술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공간이 경기도에 있게 된 걸 참 경기도에서 세우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기 창작센터가 계속 발전적으로 확장하고 또 심화시켜 나가면서 실제로 한국 작가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에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 창작센터를 좀 구상하고 하면서 전에 최춘일 팀장하고 참 긴밀하게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저는 관장으로 또 최 팀장은 그 당시 재단의 팀장으로 함께 무수히 이곳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러한 그야말로 크리에이션 센터를 크리에이션 하게 됐는데 제가 나가고 얼마 안 있다 이제 최춘일 팀장이 센터장으로 오셔서 참 오실 분이 오셨다, 잘 됐다, 그리고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신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마침 외국에 출장 나간 사이에 부고 소식을 접하고 와보지도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세기 뮤지엄으로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배경입니다. 왜 포스트 뮤지엄인가? 포스트 뮤지엄은 포스트라는 말 자체가 함의하고 있듯이 시간적으로는 모더니즘 이후가 될 것이고 개념적으로는 기존 미술관의 정체된 관행의 혹은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뮤지엄은 이제 기존 미술관이지만 특히 20세기 근현대 미술관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미술관은 서양 문화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권력과 지식의 도구이자 또 귀족주의, 제국주의, 문화식민주의 또 한편으로는 백인 남성주의, 엘리트주의의 온상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한편 일반 대중이나 제3세계, 비특권자 또 커뮤니티, 일반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커다란 배려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소외된 관람객층을 끌어안으려는 것이 21세기형의 새로운 미술관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작품이나 유물의 보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콜렉션이 이제 그 자산 가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콜렉션 자체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 그것과 관객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또 포스트 뮤지엄의 또 하나의 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21세기 뮤지엄으로서 포스트 뮤지엄을 상정하면서 잠시 과거의 미술관의 문제점이 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리라 믿지만 전 근대 뮤지엄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뮤즈의 신전으로 사색과 학문의 장소로 기능했고, 15세기 르네상스 때에는 부호들의 수집품 수납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18, 19세기에 오면서 유물이나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익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뮤지엄은 그 발달사를 볼 때 20세기에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20세기를 전후한 그 모던 뮤지엄을 보면, 이 모던 뮤지엄은 과학적 패러다임, 또 합리주의의 그 모더니즘 혹은 모던 에피스템에 기초해서 뮤지엄이 분야별로 분화되고 장르적으로 전문화되는 그런 그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뮤지엄에서 미술관, 뮤지엄 오브 아트로 분화되고, 뭐 과학미술관, 또 자연사 박물관, 이런 식으로 분화되면서 뮤지엄이 우리의 그 일상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기획전, 교육 프로그램, 출판 등 기존의 그 보존과 전시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관객의 문화의식과 사회적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존에서 공개, 특수층에서 일반 대중, 일방적 관람에서 쌍방형 관람으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던 뮤지엄은 과거 뮤지엄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콜렉션 수집과 활용 방안 혹은 전시 형식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구 중심주의, 국가주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모더니즘이, 그러니까 모더니티, 근대성이 이데올로기화되면서 정체된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모더니즘이죠. 그러한 그 모더니즘 뮤지엄이 20세기 후반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60, 70년대 경제, 사회의 변화 또는 국제정세 변화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으로는 글로벌리즘과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급성장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유물이나 작품의 의미보다는 뮤지엄 목표와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학예 연구가 인류학적 베이스에서 출발하고 감식가적 식견 미학에 도전하는 새로운 그런 그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근데 20세기 후반 모더니스트 뮤지엄의 가장 큰 특징은 건축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건축물로서 유명한 명소가 되어 있는 뮤지엄이 대부분 모더니스트 뮤지엄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구겐하임 뮤지엄이 있는데 건축물로 대부분 각인이 되는 것이 이 모더니스트 뮤지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명장전, 블록버스터전을 선호하고 또 복합 장르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수집 모델이나 소장품 활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더니스트 뮤지엄의 여러 가지 경향은 이미 포스트 뮤지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 장르를 시도하거나 인류학적 연구에 기초한
큐레이션에 대한 그 관심이나 그 실천 양상은 이미 포스트 뮤지엄에 그 한 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러한 모더니스트 뮤지엄에 대한 비판적 자성에서 출발한 포스트 뮤지엄은 특히 그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 토대 위에서 급성장한 세기말 뮤지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미술관의 비전을 수립한다는 이러한 요구는 동시대 미술로 시의적 가치를 창출하는 현대 미술관 경우에 더욱 절실하죠. 그래서 현대 미술관은 제도적 쇄신, 미래지향적 비전, 그리고 대안적인 공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포스트 뮤지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뮤지엄은 결국 시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의 뮤지엄, 개념적으로는 일탈적 의미의 탈관행적, 탈제도적 뮤지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뉴욕의 뉴 뮤지엄, 왼쪽은 영국의 테이트 모던이죠. 이 미술관들은 이미 그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건 안 하건 기존의 모더니스트 뮤지엄의 그 여러 가지 그 모순과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뮤지엄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의 워크아트 센터인데요. 워크아트 센터는 그야말로 그 포스트 뮤지엄을 실천하는 몇 안 되는 중요한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뮤지엄의 그 가든을 일반 시민들의 그 공연장, 축제장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걸맞는 조형물들이 관객에게 아주 그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뮤지엄을 설정할 수 있는 담론적 배경과 또 그것이 어떠한 실천적 양상을 보이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포스트 뮤지엄은 포스트 모던 비평 그리고 해체주의 담론에 근간하죠.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또 포스트 컨스트럭처럴리즘의 그 사고에 기초해서 역사의 구축을 복합적, 복수적으로 인식하고 재현, 타자, 문화적 차이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주의 또 사회정의를 향한 뮤지엄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죠. 결국 모더니즘적인 질서와 제어로부터 해석과 융통성으로 단일 가치로부터 복합 가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뮤지엄을 세계 문화의 충돌과 혼성을 인식하는 저항의 사이트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또 포스트 컨스트럭처리즘에 기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담론을 배경으로 포스트 크리티컬 뮤지얼리즈가 성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뮤지엄은 포스트 크리티컬 뮤지얼러지를 전폭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지식의 수동적 재생산에 도전하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새로운 조사 연구에 입각해 있는 것이 포스트 크리티컬 뮤지얼러지죠. 후기 비평적 미술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관객의 매개로 학자, 뮤지엄 전문가, 타자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합니다. 과거의 뮤지얼로지에서 빠져있던 관객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탈식민주의 의식으로 관객의 계급보다는 인정 문제에 유념하는 다문화주의를 옹호하게 되고요. 오브제 중심의 시각 문화와 재현의 역사의 억압적 측면을 극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관객이 가시화되고 정보 네트워크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큐레이터리얼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뮤지엄 큐레이션은 우선 콜렉션보다는 사람을 위한 문화활동, 수집보다는 휴머니즘이 우선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독일에서는 쿤스트 뮤지엄, 쿤스트 할레로 대별돼서 쿤스트 뮤지엄은 소장품 위주의 미술관이고 쿤스트 할레는 전시 위주의 미술관인데, 이미 그러한 그 전시 위주의 쿤스트 할레가 그 포스트 뮤지엄 큐레이션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이나 작품의 물질성보다는 개념과 주제, 그것이 관객과의 관계에 유념하면서 작품을 묘사나 분석의 대상보다는 역사 구축의 새로운 이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의 보존 예술적 가치보다는 그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현대성, 시의성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줄기는 뮤지엄을 개입, 소통, 사회적 관계의 사이트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매체, 탈장르를 옹호하고 대안적 프로젝트를 실천하면서 육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인터랙션과 포용적 교류를 통한 통문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히 퍼블릭 프로그램,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죠. 전시를 논쟁적, 해석적 텍스트로 간주하고 큐레이션이 사회문화 정치적 결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큐레이터의 역할은 단순히 전시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한편으로는 커뮤니티와 지역 작가를 글로벌 사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포스트 뮤지엄의 그 비전의 설정은 아시아 정체성,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 정체성에 기반한 아시아 미술관의 최대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아시아 정체성과 아시아 미술관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이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그 태제가 되는 것이죠. 신자유주의 여러 그 방면에서 각각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공통되는 그 지표가 있다면, 그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그리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요시하면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발달하고 규제가 완화되고 재선권이 옹호되는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자유무역, 국제분업, 시장개발과 함께 그 신자유주의의 산물로 세계화, 자유화가 부각이 됩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풍요를 몰고 왔지만 그것의 역효과는 많은 그 각 분야의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지대합니다. 경쟁 시장의 그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갖지만,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을 초래하고 빈부격차를 몰고 오고 불황과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바로 그러한 경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의미하죠. 또 자본이 막강한 파워를 누리는 가운데 그 소비 욕망을 부추기게 되는데,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 시장을 촉발하고 그 공동체적 재분배 협동을 외면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자기관리형 경쟁적 인간, 체제 순응적 실미형 인간을 배출하게 되는데, 모든 방면에서 유능한 알파걸이라는 개념이 이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성과 위주의
그 인간형, 바로 이제 여성의 그 능력으로 개념화되면서 알파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알파 미술관, 성과 위주의 알파 미술관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술관의 프랜차이즈화, 명작, 명품전, 블록버스터전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자본이 주도하지 않는 대안적 시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그런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 아시아는 어떠한 그 현상을 보이는가? 아시아의 새로운 현상으로 그 아시아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신자주의 때문에 그 지리 정치학적으로 요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다시 보게 되는 리비저닝 아시아 이때 20세기 후반의 화두죠. 더구나 인터넷 발달로 뮤지엄이 그 문화의 문화적 기수로서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또 투어리즘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게 됩니다. 뮤지엄의 관광 명소화, 프랜차이즈화가 이 당시에 그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빌바오 구겐하임이 성공하면서 아시아 다수 지역에서 구겐하임을 유치하려는 그 시도가 있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 홍콩에 지금 거의 이것이 그 성취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부분 실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 구겐하임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왕왕했는데 사실 그 미술계 일각에서 상당히 거센 그 반대를 보냈죠. 왜 구겐하임이냐? 왜 그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구겐하임을 유치하는 것은 그 문화 제국주의에 편승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주 그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몇 군데에서 인천과 또 그 밖에 몇 도시에서 시도되고 있던 이 유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만약에 구겐하임이 한국에 세워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우리 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리고 빌바오와 또 한국은 다른 사회적, 문화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도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제이션의 그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또 대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 재개발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에 발맞춰서 뮤지엄 건립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컨텐츠보다는 하드웨어를 강조하게 되죠. 지금 그 보이는 그 미술관이 아시아의 그 여러 대도시에 세워진 거대한 미술가들의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문화 풍속도도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한국은 특히 인터넷 강국이자 IMF 경쟁 위기를 고속으로 극복하고 성장한 그 신자유주의 테스트 그라운드 이자 첨단 모델 국가로서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뮤지엄이 건립되고 비엔날레 등 다양한 지역 축제가 성행하면서 문화의 관광 산업화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대안기관, 대안공간, 레지던시 같은 대안기관이 성행하고 신세대 미술이 부상하는 것도 이러한 그 맥락에서입니다. 여기에 옥션과 아트페어가 활성화되면서 미술 시장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미술계의 그 융성,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신자유주의의 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신자유주의의 동전 이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의 통합적 인간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 파괴나 핵 위협 등 인류가 그 공동으로 갖고 있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돼서 지구 정치 성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데에 기인합니다. 또한 그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축소되고 초국경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전지구적 상호교류와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시스템을 통해서 인류 평화, 경제복지, 사회정의,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그 우주선 지구호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글로벌리즘은 그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볼 때에 서구적인 글로벌리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양적 가치와 기준으로 저개발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리즘인데요. 비서구의 글로벌리즘은 비서구가 서구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맥락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려는 대안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서구 글로벌리즘, 이것이 결국은 글로컬리즘 제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컬리즘을 표방하는 아시아는 편협한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또 그 지역적 전통을 세계화시키는 그 양면적 요구에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글로컬리즘을 이러한 글로컬리즘은 전통과 지역문화 공동체를 표방하는 동시에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역동적 문화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아시아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서 그 차이를 인식하는 양가적 미학과 이론으로 글로컬리즘을 정초할 때 아시아는 오리엔탈리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중심과 주변의 경계 위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새로운 정체성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많은 그 문화 이론가들이 얘기하지만 고정된 불변의 범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비고정적 과정이죠.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단일한 실체로서의 아시아는 부재합니다. 아시아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코스모폴리탄적인 아시아, 그러나 아시아의 정신과 문화적 뿌리를 갖고 있는 그 로컬적인 아시아, 두 얼굴의 아시아가 현대 아시아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과 또 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그 의식으로 아시아 미술관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전통을 탈맥락화하고 재맥락화하는 경로를 밟으면서 새로운 미학적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